네, 설명해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오늘 날씨가 이제 아주 맵습니다. 먼 길 오셨고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리고, 저는 이제 베리타스 학원의 원장인데 오늘 제 얘기는 간단히 드리고 훌륭한 선생님들이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 이렇게 여러분한테 좋은 정보를 전달드릴 겁니다. 제가 드릴 말씀은 한 12가지 정도가 있는데 중요한 내용도 있지만 또 간단히 이렇게 짚을 내용도 있어서 시간 오래 걸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그 본체가 신림동에 있는 고시학원입니다. 거기에 제가 원장을 맡고 있고, 지금도 이제 오전에는 강의를 하고 왔습니다. 지금 뭐 1, 2번을 보자는 부분이 하는 건 3번인데, 제가 대학 이제 4학년 올라가네요. 애가 남자애가 있고 아주 늦둥이가 있습니다. 고1인데, 저 남자애 제가 이제 애둘이를 키우면서 경험을 많이 했어요. 완전히 이제 통제에서 벗어나는 애. 그다음 통제 너무 이렇게 따르는 애. 둘째 애가 여자애라서 쟤는 이제 영끌에서 공부를 하고, 큰 애는 조금 이렇게 속여 썩였던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따가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그 신림동에서 고시를 붙이는데 압도적입니다. 이제 이 말씀을 왜 드리는가 하면은, 고시를 저렇게 붙인다 이런 얘기는 그 공부의 효율성이 대단히 높다 이렇게 봐야 돼요. 이게 그 고등학교에서 대학교를 진학하는 공부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왜 여러 가지가 있는가 하면은 학교들이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근데 서울대학을 가는 공부 방법도 있고, 또 경희대학을 가보니까 좋은 학교니까 거기 가는 공부 방법도 있기 때문에 공부 방법이 통일된 부분은 없어요. 근데 고시는 99가 의미가 없고 100만이 오로지 의미가 있기 때문에 공부 방법이 아주 효율적인 하나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 효율적인 방법을 대치동 고등부에 우리가 접목을 시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이해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원래 이제 실제 수능 시생을 보면은 뭐 46만 언저리인데, 상담을 하다 보면 학생들이 현재 성적에 대해서 위축된 마음들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 위축된 마음들을 조금 업을 좀 시키자, 내지는 자신감을 좀 갖자 이런 부분인데, 이런 괜찮은 대학들입니다. 괜찮은 대학들인데 저희들이 뽑아보니까 총원이 한 7만 5천 정도 되니까 한 15% 정도 들어가면은 그래도 괜찮은 대학을 갈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래도 지금 출발하는 시점이니까 스카이를 목표로 잡아야 됩니다. 스카이를 목표로 잡으면은 한 10,000명 정도 이렇게 되니까 나름 관역이 그렇게 좁지는 않다 이렇게 볼 수는 있어요. 그럼 이제 스카이를 갈 수 있는 시간이 있는가 이런 부분을 따지면은 공부의 양으로 볼 때는 시간은 충분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게 보는가 하면은 저희들이 고시를 붙이는데 1년 6개월을 필요로 합니다. 16개월, 1년 4개월이 필요한데, 고등부 공부다 이렇게 따지면은 그 정도 시간은 소요되지 않기 때문에 효율성을 기한다면 충분한 시간 아닌가 이렇게는 보여집니다. 일단은 성적 부진의 원인 부분입니다. 이거 뭐 제 아들도 그렇고 지금 딸도 그렇고 이렇게 보면은 저 두 가지가 겹쳐서 일어납니다. 일단은 부모 입장에서는 공부를 더 열심히 했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이 있고, 그다음 이 바람이 학생들이 부모 요구를 또 부모 바람을 충족시키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고, 그게 왜 그런가 이렇게 보면 2번 때문입니다. 우리가 2번은 전문가 눈에만 보이는 것이고 2번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부모님들 눈에는 1번이 보여요. 학생들의 인식도 그러합니다. 근데 2번 때문에 1번이 발생하는 겁니다. 공부가 힘든 거예요. 힘들기 때문에 효율성이 떨어지니까 힘은 드는데 성과 안 나오니까 공부가 하기 싫어지고 이런 부분이 이제 계속 반복되는 겁니다. 그 부분을 개선해서 1번을 이걸 보완을 해야 됩니다. 이게 공부가 수월하면은 1번이 저절로 해결되는데, 공부가 힘들고 성과가 없다 이렇게 하면 1번이 안 되니까요. 현재는 대부분 고등학생들이 학업 성과가 미진하다 이렇게 한다면은 2번의 원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2번을 보고 1번을 해결해야 된다 이렇게 봐야 돼요. 최상위권 학생들, 하위권 학생들의 차이점은 여러 번 이제 말씀드리는데, 그래도 또 말씀드릴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이게 보면은 1번부터 11번까지인데, 일단은 우리 애도 이제 두 번째도 열심히 하는데, 일단 열심히 하겠다면 1번부터 건드려야 돼요. 공부 시간을 양적으로 확보하자 이런 의욕을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부모님들도 왜 이렇게 애가 잠이 많은가 이 부분에 초점을 많이 두는데, 일단은
수면 시간을 단축한다, 공부 시간을 양적으로 확보한다, 이 부분은 효율성이 떨어집니다. 근데 잘하는 학생들은 1번에 1번. 휴식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아주 강합니다. 일단은 충분한 수면을 취하자, 이런 부분에 대한 의욕이 되게 강해요. 잘하는 학생들이. 그래서 이 학생들은 공부 시간의 양적 확보보다는 질적 확보 부분에 훨씬 더 이렇게 많은 비중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수능 만점 맞은 학생들입니다. 만점 맞은 학생들인데 이 학생들이 공통적으로 저런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통적으로. 보면은 서장혁군 의대는 가지 않고 컴퓨터 공학을 지원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이 학생이 보니까 해야 할 것 제때 하고 제때 푹 자고 이겁니다. 푹 자고 이런 부분이 되게 중요합니다. 또 보니까 무조건 잠은 충분히 자야 한다. 근데 보통 공부에 대한 의욕을 높이게 되면 이렇게 잠을 줄이고 고등부에 이런 얘기 많이 돌아다니죠. 사당오락 이렇게 해서 4시간 자면은 합격하고 5시간 자면 떨어진다 이런 부분인데 이런 부분은 전혀 맞지 않는 얘기입니다. 공부에 미숙합니다. 이렇게 봐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 학생도 볼까요? 이 학생도 똑같습니다. 수능 만점입니다. 수능 만점인데 이 학생도 아침 6시에 일어나서 10시까지 자습하고 집에 와서는 12시 전에 자는 항상 똑같은 루틴을 지키려고 노력했다 이렇게 하죠. 그러니까 이 학생도 보면은 수능날 긴장하지 않기 위해서 수능 시간표에 맞췄다 이런 부분은 이제 본인의 이제 테크닉 부분이고 컨디션 조절을 위해 규칙적인 생활을 하고 7시간씩 잤다 이렇게 하죠. 이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 요소들입니다. 아마 이번에 수능 만점 받은 학생들이 11명이가 이렇게 나왔는데 이 루틴은 똑같을 거예요. 이 학생들이 특별하다 이렇게 보면 안 됩니다. 잘하는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생활 습관이다 이렇게 봐야 되고 이 학생들이 왜 이렇게 하는가 하면은 이 학생들이 민감한 부분이 있습니다. 민감한 부분이 공부할 때 졸린다, 공부할 때 피곤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되게 예민합니다. 그 상황을 되게 싫어해요. 잘하는 학생들이. 그래서 몸 컨디션이 되게 좋은 상태를 본인이 이제 추구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3번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육체적 컨디션이다 이런 부분을 되게 예민하게 봅니다. 근데 반면에 하위권 학생이다 이렇게 하면 정신력을 엄청 강조합니다. 왜 내가 이렇게 정신이 약할까 이렇게 하는데 정신이 담겨있는 용기가 몸이기 때문에 몸이 흔들리면 정신이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몸 컨디션을 되게 이렇게 예민하게 보는 것이 상위권 학생들의 공부 패턴이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이런 쪽에 해당 사항이 많다 이렇게 하면은 내가 지금 공부하는 부분에 힘이 들고 나 성적이 여기서 긴댔구나 이렇게 봐야 돼요. 학생들은 능력이 부족하다 이렇게 보면 안 됩니다. 조금 더 보시면은 생활 동선이 복잡하죠. 공부 외적으로 관심이 많습니다. 이거는 뭐 어쩔 수 없는 부분이고 공부에 대한 성과가 없으니까 이렇게 외적 관심이 확장되는 것이고 그 다음 5번도 아주 중요한데 공부는 혼자 하는 것이다 이런 인식이 의외로 강합니다. 이게 속칭 말하면 자기주도 학습 이런 용어를 쓰는데 자기주도는 아직은 학생들이 공부에 대해서 지식이 깊지 않기 때문에 전문가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이 잘하는 학생들은 그럼 자기주도를 안 하는 겁니까? 이 학생들도 자기주도 하는 거죠. 더 자기주도 합니다. 이 학생들은 필요한 도움을 받아서 내가 자기주도 효율성을 높이겠다 이 차원이고 이 학생들은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이 약해요. 그럼 스터디 카페에서 내가 하겠다 이렇게 되니까 힘이 든 겁니다. 그 다음에 6번도 보시면은 강사 개인에 대한 호불호 이런 부분이 되게 강하게 작용합니다. 어떤 선생님이 너무나 좋아. 그 선생님을 떠나기 싫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선생님을 보면은 그 과목은 성적을 높여주는데 다른 과목을 망치게 하는 과도하게 이렇게 학습을 부담시킬 수가 있습니다. 근데 반면에 이 학생들은 강의 내용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유명하다 할지라도 본인이 원하는 컨텐츠를 말씀 안 하면은 그걸 얘기하는 선생님을 이렇게 찾아요. 그런 부분이 다 연결되는 부분입니다. 공부 효율성이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주 예민하게 반응한다 이렇게 봐야 돼요. 그 다음에 또 중요한 부분이 7번입니다. 여러 과목을 동시에 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여러 과목을 동시에 한다. 이렇게 하면은 이 책이다 이런 부분이 고등부 교재다 할지라도 책의 일관성이 있습니다. 첫 페이지부터 끝까지 봤다. 끝까지 보니까 어느 부분이 약하다. 이런 개념을 이제 잘하는 학생들은 갖게 됩니다. 갖게 되고 아까 여기에 드러나지 않지만 이 학생들이 만약 합격 수를 쓰면 나중에 한번 보십시오. 보시면은 한 과목을 집중적으로 하는 시간이 반드시 있습니다. 예컨대 오늘은 수학을 한번 잡자 이렇게 하면은 수학 문제집 한 200쪽 되는 걸 아침부터 저녁까지 쭉 풀어보는 그런 시간을 반드시 가져요. 그렇게 해야
한꺼번에 어떤 부분이 약하고 어떤 부분이 강하다 이런 부분에 대한 인식이 있고 그걸 개선하겠다 이렇게 계획이 세는데 이 학생들은 여러 과목을 동시에 하는 겁니다. 조금 이렇게 하다 보니까 힘이 드니까 쉬운 부분은 계속 보고 어려운 부분은 외면하고 이렇게 돼요. 어려운 부분이 시험에 나오면 틀리고 쉬운 부분은 해봤자 실력이 늘지 않고 시간의 효율성이다 이런 부분이 또 약해지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약한 부분, 약한 과목에 대한 인식이 이렇게 약하니까 이 학생들이 전국적으로 9번으로 이어지는 거죠. 평가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그런데 반면에 상위권 학생들은 약한 부분에 대한 적극적 개선 노력을 합니다. 예컨대 다른 과목은 잘 모르지만은 영어다 이렇게 하면 이 학생들이 문법이 내가 약하다 이렇게 하면은 하루 이틀 이렇게 문법책을 가지고 계속합니다. 그러다가 관계대명사가 약하구나 이렇게 하면 그 부분을 또 이렇게 집중적으로 보완을 해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실력이 늘지 않는다 이 부분을 얘들이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그 다음에 10번에 시험에 임박해서 에너지를 폭발시키는데 왜 이렇게 에너지를 폭발시킬 수 있는가 하면은 상위권 학생들이 약한 부분에 대한 인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내가 메우지 못하면은 내일 시험을 망친다 이런 부분에 대한 인식이 강하기 때문에 내신 때는 이렇게 스포트를 올리는 겁니다. 근데 이 학생들은 약한 부분이다, 강한 부분이다 여기다 인식이 약하니까 잠을 많이 자나, 잠을 적게 자나 똑같으니까 내신 기간에도 이렇게 잠을 많이 자고 생활에 대한 규칙이 이렇게 무너질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공부에 대한 자발적 동기 이런 부분인데 이것도 대단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저도 이제 애를 지금 키우고 있으니까요. 애들이 철이 들어서 공부를 부모 마음에 들게 한다 이런 건 기대하면 안 됩니다. 애들이니까 기대하면 안 돼. 언젠가 애가 대호 각성해가지고 갑자기 공부를 열심히 한다 이 부분은 안 됩니다. 그건 안 되고 뭔가는 성과를 내야 돼요. 공부에 이렇게 했더니만은 성과가 나더라 이렇게 하면 자발적 동기가 강해지는 거지. 자발적 동기가 생겨서 공부에 대한 성과가 나온다 이 부분은 애들이니까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뭔가는 성취감이 있어야 돼요. 그 성취감이 성적으로 나올 수도 있고 책에 대한 마스터 이렇게 해서 약점을 좀 보완해 간다 과정이 나올 수도 있는 겁니다. 어느 쪽이든 성과는 내야 됩니다. 그래야 동기가 생기게 돼 있어요. 근데 얘들은 이미 성과를 내봤기 때문에 공부에 대한 자발적 동기가 아주 강한 형태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공부하는 게 쉬운가 이게 쉬운가 이렇게 따지면 이게 쉬워요. 이렇게 하는 게. 생활을 이렇게 하는 게 쉬워요. 그러니까 하위권 학생들은 너무 힘든 방식으로 공부를 하니까 지속성이 없는 것이고 상위권 학생들은 실컷 쉬고 수업 시간에 최대한 집중해서 부담을 덜고 복습 시간에 수업 시간에 집중하니까 부담이 덜어지니까 루틴이 이게 무리 없이 이렇게 굴러가는 겁니다. 그렇게 하니까 이 학생들은 이대로 할 수 있으니까 계속 성적이 올라서 유지가 되는 것이고 이 학생들은 너무나 힘드니까 작심삼일로 이렇게 계획을 세웠다가 실패하고 이렇게 이제 무리를 하는 거죠. 무리를 하지만 본인이 엄청 힘든데 생활이 엄청 힘든데 성과는 적으니까 좌절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공부 방법이다, 방향이다 이렇게 잡는 부분이 대단히 중요하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요걸 이제 조금 말씀드릴까요? 이걸 보니까 이제 인문계 쪽의 유일한 만점자입니다. 인문계 쪽의 유일한 만점자인데 이 학생은 고대 2학년 학생입니다. 이 학생이 이제 갖는 변화 보니까 매체를 보니까 사수생입니다. 사수생인데 아마 제 추측으로는 여기는 나와 있지 않지만은 아마 재수 정도에서 고대를 갔을 것이고 그다음 그 안에서 1학년 때 시험을 한번 봤을 것이고 그 다음에 그렇게 계속 이렇게 딜레이 되다 보니까 이제는 휴학을 하는 것이 여의치 않다. 이렇게 해서 별도 준비 없이 그냥 학교 다니면서 시험을 본 겁니다. 그럼 이 학생이 풀로 내가 이제 좋은 여건하에서 수능을 봤을 때보다 학교 다니면서 본 게 성적이 더 좋죠. 그럼 이 학생이 투입한 시간이 더 적었을 겁니다. 더 적었는데 뭔가는 변화가 있기 때문에 지금 만점이 됐어요. 예컨대 추측하면은 고대 정예과 정도 갈 정도면은 전체에서 한 4% 정도, 만등 정도 이렇게 했을 겁니다. 근데 지금 학교 다니면서 전국에서 1등을 했으니까 이 학생이 그만큼 공부를 그렇게 많이 늘렸는가 그건 절대 아닐 거예요. 뭔가는 공부 역량이 개선이 된 겁니다. 공부 역량이. 그 공부 역량이 개선됐다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은 대학을 가게 되면은 대학교에서는 공부를 이렇게 가르치지는 않습니다.
여러 과목을 동시에 해라 이렇게 가르치잖아요. 대학에는 전공이 있기 때문에 두꺼운 1000페이지짜리 책을 계속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등학교 때는 200페이지짜리 보는 게 부담이 됐는데 대학교 가니까 1000페이지짜리를 한 과목을 가지고 집중적으로 보는 겁니다. 이 와중에서 공부 캐파가 늘어났어요. 늘어나니까 전공책 1000페이지를 보다가 고등학교 책 150페이지, 200페이지짜리를 보는 것은 이 학생한테는 아무 문제가 없는 겁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이 저희들이 고시학원이니까 저희들이 고시를 얘기를 조금 더 드리면은 저는 이 학생들이 이 지금 언급되고 있는 학생들이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왜 대단하다고 생각하는가 하면은 수능을 만점을 받았다 이것 때문에 대단한 것이 아니고 이 학생들이 고시생들이 하는 공부 방식으로 해요. 이 학생들이. 고시생들이 공부를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저희들이 그렇게 시키는 거죠. 이렇게 합니다. 고시생들이. 근데 이거는 아주 높은 시험을 이제 도전하기 때문에 공부 효율성이 가장 높은 방식으로 하지 않으면은 무조건 시험이 안 되게 돼 있어요. 예컨대 서울대를 목표로 삼았는데 못 가서 연세대학 가니까 고려대학 가니까 학교가 너무 좋으니까 만족하더라. 이런 개념이 통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고시를 하는 학생들은 이렇게 해요. 이렇게. 근데 이 어린 학생들이 이걸 깨달은 겁니다. 그러니까 깨친 애들이에요. 깨친 애들. 아, 공부는 이렇게 효율적이다. 이걸 깨쳐서 실천한 애들입니다. 실천을 요 둘이는 빨리 했고 얘는 대학 가서 깨달았어요. 외부 영향 때문에 깨달았기 때문에 현재 고등학생들이 공부하는 부분은 되게 비효율적입니다. 생각해 보시면은 예컨대 얘가 사수했다. 한 삼수생으로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이 고등학교 공부가 고시보다 훨씬 적을 텐데 고등학교 3년을 해서 부족하고 또 3년을 더 했다 하면 6년을 한 셈입니다. 그러니까 뭔가는 비효율성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게 공교육은 무능한 부분이 있고 사교육은 효율성이 좀 떨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노출된 시간이 길었다 이렇게 봐야 되고 이 학생은 대학 가서 그 부분을 벗어난 거죠. 이 학생 미리 깨달은 부분이 아니고 대학 가서 외부 영향 때문에 깨달은 것이니까 이렇게 늦어지는 겁니다. 그럼 얘가 재수나 삼수, 사수할 때보다 머리가 갑자기 좋아졌는가? 그건 아니에요. 그건 머리가 좋아진 게 아니고 뭔가는 투입되는 질적 부분이 달라졌다. 인풋의 질적이 달라졌기 때문에 결과가 달라진 겁니다. 그래서 고등학생도 효율적인 공부 방식으로 하면 효과가 엄청 크게 나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전부 비효율적으로 하니까. 이 고시는 전부 효율적으로 하니까 머리 좋은 애가 됩니다. 고시는. 근데 고등학교 공부는 전부 비효율적으로 하니까 효율적으로 공부 방식을 깨달은 또는 실천하는 학생이 위에 쉽게 올라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고등학교 공부다 이런 부분에 양도 많지 않고 질도 그렇게 높은 질이 아니기 때문에 40만 명 중에 10,000등 들어가 스카이 간다. 이 부분이 그다지 어렵지 않다는 거죠. 대신에 현재 방식대로 한다면은 인풋이 비슷하면 아웃풋도 비슷하게 나올 거니까 그 부분에 계산을 하자. 계산을 해서 본질의 목표에 접근을 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최상위권 학생은 공부 방법을 바꾸자 이런 부분인데 이게 똑같은 얘기입니다. 이게 고시생 공부 방법이나 최상위권 아까 수능을 만점 받던 학생이나 똑같습니다. 애들이 똑같이 해요. 수면은 충분히 취합니다. 우리가 학원에 이제 신림동의 학생들이 고시하러 오면은 제일 먼저 가르치는 게 수면을 얼마나 자면 개운하냐 이렇게 물으면 7시간 자면 괜찮아요. 이렇게 하면 8시간 자라 이렇게 가르쳐요. 그 8시간 자도 하루에 16시간 공부하는 시간이 있으니까 깨어있는 시간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수면을 충분히 취하고 생활을 대신에 단순화시켜야 돼요. 공부하고 휴식하고 잠자고 이렇게만 해야 됩니다. 다른 건 하지 말고. 그러니까 이게 만만치는 않죠. 애들한테 이런 걸 단순한 생활을 강요한다. 이 부분이 만만치는 않지만 그래도 이렇게 배출로는 만들어야 됩니다. 주말에는 충분히 쉬어야 돼요. 이게 학교 다닐 때는 불가능합니다. 학교의 시간이 뺏기니까. 근데 방학 때는 저 루틴대로 해야 됩니다. 주말은 충분히 쉬고. 그래서 우리 학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열심히 하고 그 다음 금요일은 학원의 불금이에요. 불금. 불타는 금요일이다. 이렇게 해서 왜 그런가 하면 토요일날 시험을 보니까. 그 토요일날 시험 본 다음에는 오후부터는 프리하게 쉬어야 됩니다. 그렇게 해도 공부량은 충분해요. 만약에 주말에 열심히 또 공부를 시킨다 이렇게 하면 주중이 무너집니다. 이 패턴이 무너지니까 리듬을 잘 잡아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몸도 상하지 않고 성과가 이렇게 쉽게 나올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수업 내용을 익히는 데 집중을 시킵니다. 저 얘기는 우리 학원은 숙제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매일 공부를 하니까. 이게 숙제를 보고 하면은 학기 중에는 의미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게 수업이 일주일에 한 2번 하고 이렇게 하면 공백이 생기니까 숙제를 보고 해야 되는데 제일 중요한 부분은 우리 선생님들 머리를 빨리 이식받는 거예요. 우리 선생님이 책도 쓰고 강의도 준비 많이 했는데 그 머리가 빨리 이전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숙제를 보고 하게 되면은 이 수업 내용을 익히는 게 우선인데 숙제하느라고 이게 시간이 다 가요. 그렇게 되면 그 다음에 수업에도 영향을 미치니까 일단은 수업 내용을 충실히 익히는 데 집중을 하는 것이 맞고 그 다음 강의를 효율적으로 좀 활용해야 됩니다. 지금은 여러분은 공부 초기이기 때문에 강의를 많이 좀 들어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머리를 빨리 이식받아야 돼요. 이식받고 수능이 다가올수록 이때는 혼자 하는 시간이 늘어나야 됩니다. 이게 잘못하면은 공부 초기에 혼자 이렇게 하다가 성적이 안 나오니까 수능 때 강의를 막 들어요. 그런데 거의 대부분 학생들이 그렇게 한다는 거죠. 반대로 하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강의를 초기에는 많이 듣고 수능이 다가올 때는 자기 시간을 많이 늘리고 약점 보완하고 이런 쪽으로 가야 되고 그 다음 모든 시험은 실전처럼 응시를 해야 됩니다. 모의고사를 치열하게 좀 봐야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예컨대 수학 문제를 저는 실전에 대한 감각 없이 하게 되면은 5분 만에 풀었더니 정답이 나오는데 사실은 그게 3분짜리다 이렇게 하면 틀린 거예요. 틀린 거. 틀렸는데 본인이 5분에 풀어서 정답을 했다 이렇게 해서 내가 맞았다 이렇게 실전하고 분리된 훈련을 하면은 그런 착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애도 성적 좀 덜 나오면은 틀린 문제에 대해서는 아는데 시간이 없어 틀렸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저는 속으로 이제 우리 애니까 제가 말을 못 합니다. 속으로 그건 실력이 없는 거야. 다음에는 실전처럼 훈련을 해야지. 이렇게 이제 속으로 이렇게 제가 답을 하는데 이건 실전처럼 학원에서 훈련을 계속 해야 됩니다. 그냥 숙제를 한다 이런 얘기는 풀이한 상태에서 하기 때문에 사고 체계가 좀 달라져요. 그래서 3분에 풀어야 될 문제를 5분을 가지고 사고를 하는 것과 3분이라는 시간 제한을 두고 사고하는 것 이 부분은 전혀 사고 체계가 달라집니다. 그걸 훈련을 해야 되고 그 다음 7번입니다. 도장 깨기 학습법이다 이런 부분인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과목씩 이렇게 잡아가야 됩니다. 초기에는. 실력을 늘릴 때는 한 과목씩 이렇게 잡아가야 돼요. 그 다음 실력이 어느 정도 올라간다 이렇게 하면 과목을 고르게 해야 됩니다. 굳이 따지면은 앞으로 남은 기간이 한 11달, 11개월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이제 학생의 목표를 100으로 잡는다 이렇게 하면은 이 100이란 부분이 그냥 100점이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본인의 능력이 다 발휘됐을 때 내가 얻을 수 있는 점수 이게 중요합니다. 예컨대 본인 능력을 100% 발휘했는데 내가 갈 수 있는 대학이 그냥 뭐 중앙대 정도다 이렇게 하면 그걸로 만족해야 되고 100% 발휘하니까 서울대학을 갔더라 이렇게 하면 거기도 만족도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본인 능력이 100% 발휘되는 게 중요하지 대학의 레벨이다 이런 부분은 이거는 이제 본인 능력 위에는 못하니까요. 그건 중요한 부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남은 기간에 100의 능력을 발휘한다 이 여건이 중요한데 이걸 전반기, 후반기 이렇게 나누면은 예컨대 수학을 가지고 쭉 이렇게 집중해서 합격선 위로 올립니다. 이렇게 하는데 한 30일이 걸린다 이렇게 하면은 다음에 다른 과목을 하겠죠. 그 다음 국어를 또 이렇게 30일을 한다 이렇게 하면은 30일을 한다 이렇게 하면은 중학생들이 고등학생들이 걱정하는 부분 또 공부에 대한 계획이 미숙한 부분들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은 30일 수학을 하고 국어를 30일 하면은 이 수학 실력이 떨어지지 않나 이걸 염려합니다. 의미는 돼요. 이해는 됩니다. 그런데 수학을 30일 하고 그 다음 국어를 한다 이렇게 하면은 떨어질 겁니다. 떨어져도 요게 이만큼까지 떨어지진 않아요. 출발점까지는. 예컨대 0에서 100을 올렸다 이렇게 하면은 떨어지는 부분이 이렇게 한 60 정도 떨어지는 겁니다. 60 정도 떨어지면은 60에서 100으로 올릴 때 이 시간은 훨씬 단축이 돼요. 처음에는 0에서 100으로 올렸는데 30을 걸렸으면은 60에서 100으로 올린다 이렇게 하면 훨씬 더 걸리겠죠. 예컨대 편의상 한 15일 걸린다 이렇게 하면은 다음에는 15일만 우리한테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이렇게 반복되면은 처음에는 낙폭이 이렇게 크다가 다음에 60에서 100 올렸다가 또 놓으면은 이게 또 떨어지겠죠. 그렇게 되면 80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또 100을 올린다 이렇게 하면 시간이 15일에서 7일로 단축이 되고 시험 직전에는 하루 만에 볼 수 있고 이렇게 루틴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시점에 가면은 여러 과목을 동시에 봐야 되는 시기가 있어요. 그 시기는 언제인가 하면은 공부를 하지 않고 방치하더라도 떨어지는 게 100 위에서 떨어집니다. 지금 고등학생들이 하는 공부는 지금 본인의 역량, 최대 역량 밑에서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이렇게 반복하니까 실력이 붙지 않는 겁니다. 처음에는 공부에
실력을 올릴 때는 한 과목을 쭉 밀어 올리고 그렇게 해서 예컨대 한 9월까지 고3이니까 9월까지 이 작업을 해둔다. 이렇게 하면은 한 70일 정도를 계속 모의고사 훈련하면은 이게 유지가 됩니다. 그렇게 해서 요 2달 동안은 요 작업을 해야 됩니다. 요 작업이 한 과목씩 이렇게 학습한다. 그 부분입니다. 우리 신림동에 고시생이 오면 이 작업을 계속합니다. 이 작업을 계속하고 시험 4개월 정도 전에는 여러 과목을 동시에 시켜요. 그 처음부터 이렇게 여러 과목을 동시에 시키면은 실력이 붙지 않는다 이런 부분들을 오랜 세월 동안 학원들이 터득한 겁니다. 처음에는 여러 가지 공부 방법을 가지고 학원끼리 경쟁을 했습니다. 그 고등부가 하는 것처럼 하는 학원도 있었는데 다 망했어요. 다 망하고 이제는 공부 방법 하나로 통일됐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걸 고등학생이 한다 이렇게 하면 효과가 훨씬 더 비약적으로 납니다. 예비 고3입니다. 이제는 마지노선에 왔습니다. 내신이 3등급 이하다 이렇게 하면은 내신으로 갈 수 있는 대학은 만족감 떨어진다. 근데 혹시라도 수시 6장 중에 뭔가는 더 걸리지 않겠는가 이렇게 하는데 바람일 뿐입니다. 거의 없습니다. 그 가끔 뭐 내신보다는 나은 대학을 갔다 이렇게 하는데 통계적으로 의미가 없는 숫자예요. 통계적으로. 거기에 기대하시면 안 되고 정시 올인하시고 목표 대학은 최상으로 정해야 됩니다. 그래 에너지가 이렇게. 그 다음 최소는 절대 안 한다 이런 제 모토인데 안 한다 이런 것보다 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보는 것이 맞다. 지금 시기에는. 남은 시간은 충분하고 수능을 기본으로 이렇게 실력을 쌓으면은 내신 기간에는 주어지는 대로 보면은 그래도 기존에 나오는 만큼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내신은 12번인데 요거는 한 번만 잘 보면 되니까 반대로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한 번을 망치면 어떡하나 이렇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좋은 쪽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야 좋은 쪽으로 결론이 되니까요. 6번입니다. 성공 시간을 철저하게 확보해서 현명하게 활용을 해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생활을 아주 단순화시키고 몸에 피로가 쌓이지 않도록 한다. 그 다음 주말에는 본인 시간을 온전히 갖는다. 이런 쪽으로 리듬을 잡아야 됩니다. 그 다음 말씀드린 대로 도장 깨기 공부법입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게 학생들에게 저희들이 이렇게 시스템을 그런 쪽으로 가동을 하면은 거기에 수능을 합니다. 수능을 하고 그 학생들이 거기서 터득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학교 돌아가도 잘하고 남아있는 시간이 많다. 여기에 대한 느낌을 가져요. 근데 지금 고3이면은 마음이 되게 쫓깁니다. 시간이 너무 없는 것 아니냐. 그다음 없는 시간에서 나 실력을 형편없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는데 절대 그렇게 볼 필요 없습니다. 그 공부 방향을 잘 잡으면은 성과를 잘 낼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2개월 목표입니다. 일단은 1번에 효율적인 공부 방법을 취해야 됩니다. 이게 훨씬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 상담 신청한 이제 부문 중에 뭐 대처동 유명한 선생님이나 대처할 수 있는 뭐 시스템이 있나 이런 부분인데 선생님들이 좌우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은 뭐 현우진 선생님 강의를 들으면 전부 다 만점을 받습니까?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 이 공부 방법이 체화돼야 되고 생활 습관이 정립이 돼야 되는데 1번과 2번이 같이 진행되는 겁니다. 그 시스템적으로 학원이 그렇게 운영이 되지 않으면은 선생님 개인이 그렇게 운영한다 이 부분이 불가능해요. 그리고 지금 이제 대처동이나 고등부 시스템들을 보면은 잘하는 학생은 잘하고 못하는 학생의 변화를 가져오는가 여기까지는 아닙니다. 저희들이 봤을 때. 그래 학원들이 레벨 테스트를 보고 이런 이유들이 잘하는 학생을 선발하자 이런 얘기예요. 근데 우리 학원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성적이 낮아도 괜찮아요. 오면은 상위권으로 바꿔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3번 이렇게 최상위권 학생들을 공부 방법으로 바꿔야 되고 그 다음 또 중요한 부분이 교재를 마스터하는 경험이 중요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내가 봤다. 수원 내가 다 뗐다. 수투 내가 다 뗐다. 비문학 한 권을 내가 다 뗐다.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한 경험이에요. 그렇게 어느 부분에 지금 펑크가 있고 어느 부분이 지금 덜 메어졌다. 이런 부분에는 경험이 있으니까 학원에는 이 부분을 또 지도를 할 겁니다. 그 다음 시험을 끊임없이 봅니다. 실천 훈련을 끊임없이 해야 됩니다. 그래야 실천 훈련이 점수하고 연결이 됩니다. 이렇게 하자면은 남은 1개월이 채 안 남았습니다. 1개월이 채 안 남았지만은 중요한 시간이 남았으니까 오실 때까지 학교 모의고사 기말을 본다면 어쩔 수 없지만 그래도 시간이 확보되면은 한 과목만 이렇게 하고 오세요. 한 과목만. 예컨대 약한 과목이 있다 이렇게 하면 그걸 집중적으로 공부를 하고 오세요. 약한 과목. 여러 가지 다 하지 말고. 예컨대
수학이 약하다 이렇게 하면 수학 한 과목만 또는 남은 시간이 많지 않으면 특정 부분만, 그 다음에 아니면은 과탐이나 사탐 과목 중에 한 과목만 하고 오겠다 이렇게만 하세요. 이렇게만 하시고 나머지는 오면 학원에 해결해 드리니까 그냥 하나 이렇게 뭔가는 내가 목표점에 도달했다, 이 경험이 중요합니다. 산만하게 여러 과목을 동시에 학습하지 마시고, 그래도 부담이 좀 적으면은 뭐 과탐 중에 또는 사탐 중에, 과탐이라면은 뭐 물리다 화학이다 하면은 나는 화학만 하면 끝내보겠다, 이런 경험을 쌓고 오는 게 중요합니다. 고기 혈전도 중요하니까 남은 시간도 중요한 시간들이니까 함부로 쓰지 마시고 대신에 한 과목만 하고 온다 이렇게 하면은, 지금 영어, 국어, 뭐 수학, 그 다음에 과탐 2과목, 사탐 2과목 이렇게 하면 5과목인데, 예컨대 남은 시간에 한 과목을 부담을 덜면 4과목이 남아요. 공부가 그렇게 가야 됩니다. 근데 학원에 왔더니만은 열심히 해가지고 5과목 중에 부담을 3과목 들었다 이렇게 하면은 남은 기간에 2과목이 남으니까 이렇게 관리가 돼야 됩니다. 막연히 내가 했다 이런 부분인데 했는데 전체적인 수준이 합격선에서 내가 100으로 치면 한 80선에도 고르게 있다, 이게 나빠요. 한 2과목 정도는 방학 기간에 끝냈고 나머지 2과목은 8개월이 남았으니까 내가 충분하다, 이렇게 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학원에 오기 전이라도 나를 괴롭혔던 과목이 있다 이렇게 하면 그걸 어느 정도 부분적으로 손을 대고 오시면은 남은 학원 생활을 조금 더 수월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남은 시간이 충분하다 이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들이 계산해 보니까 한 8개월 정도 이렇게 하면은 합격을 시킬 수 있습니다. 수학 이렇게 2개월, 기초학습을 하고 윈터스쿨에 심화학습을 하고, 그 다음에 선택과목을 완성한다 이런 부분인데 대부분 2달 동안에 완성을 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탄력으로 쭉 이렇게 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문제풀이 기간을 한 4개월 정도 잡으면 충분할 겁니다. 여름 방학 때 와서 문제풀이 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2달 정도를 수능 대비 실전 훈련 올리면 충분히 올라갑니다. 그래서 요 단계가 중요합니다. 이게 문제를 많이 풀어본다 이런 부분들이 필요한 과정이긴 하지만은 미리 하면 의미가 없어요. 미리 하면 의미가 없고 기초를 다지고 그 다음에 거기 드러난 문제점이 있는가를 자꾸 이렇게 테스트하고, 그 테스트하면서 문제점을 보완하고 이렇게 해서 시험장에 가야 됩니다. 다만 요 2달 동안은 성적이 이렇게 좀 안정적으로 관리가 되는 부분이 필요할 겁니다. 이때는 여러 과목을 동시에 해야 되는 시기고 그전에는 한 과목을 집중적으로 해야 됩니다. 근데 방학 때는 시간이 많으니까 학원에 오시면은 수학을 오전에 집중적으로 하면은 오후에는 영어나 국어를 집중적으로 할 수 있으니까 방학 때는 여러 과목을 하더라도 집중의 효과는 나온다, 이렇게 봐야 돼요. 저들 학원에 오시면은 공부를 잘 못하는 게 사실은 힘들어요. 공부를 잘하게 되어 있습니다. 보면은 일단은 1단계로 우리 선생님들이 3시간 강의를 합니다. 빨리빨리 머리를 이식받아야 돼요. 이렇게 하고 제대로 이식받았는가 이걸 따집니다. 2번째 단계로 개인별로 이렇게 점검을 해요. 근데 강의하는 데 있어서 학생들 수준에 맞게 강의가 진행됩니까? 이렇게 이제 묻기도 하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시기는 지금 시기에 해야 될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 공부가 많이 된 학생은 쉬울 수도 있고 공부가 적게 된 학생은 어려울 수도 있는데 지금 시기에 해야 되는 공부를 해야 됩니다. 개인에 맞추는 것보다. 그렇게 한 다음에 개인에 과연 맞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2단계로 저희들이 해결해 줍니다. 수준이 낮은데 어렵더라 이렇게 하면은 저희들이 시간을 더 많이 투여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은 잘했다 이렇게 하면은 별도로 이렇게 지도를 별도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2번째 단계로 수준별로 맞춤형으로 과외식 클리닉을 하고 그 다음 3단계가 자기주도 학습입니다. 이건 자기가 좀 해야 됩니다. 제대로 익혔는가 들었는가 우리가 점검한다. 그 다음 네가 익혀봐라. 과연 제대로 익혔는가를 그 다음날 시험을 봐요. 그 다음날 매일. 그런 다음에 또 모아서 봅니다. 얘들이 하루하루 이렇게 정해진 범위는 시험을 잘 볼 수 있는데 일주일간 모았다 이 부분은 또 다른 판단이에요. 그렇게 해서 일주일간 시험 범위다 이런 부분은 더 많으니까 그걸 한꺼번에 볼 훈련도 필요합니다. 그래야 시험 직전에 많이 볼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한 다음에 문제가 드러난 부분을 또 맞춤형으로 클리닉을 해줍니다. 그런 다음에 끝나는 날에는 전 범위를 또 봐요. 이렇게 되니까 여기에 혹시 소홀함이 있으면 여기서 체킹이 됩니다. 여기서 문제가 발생했는가를 모의고사 테스트로 해결하고 그 다음 전체 모아 시험을 보고 그걸 또 시험 결과를 가지고 토대로 정리를 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요 단계로 가면은 하루에 빈틈이 없어요. 지난번에 우리가 서머스쿨에 이렇게 해보니까 고치생을 저희들이 이렇게 가르칩니다.
근데 학생들이 과연 중고생이 할 수 있는가 이렇게 의구심이 있었는데 서머스쿨을 해보니까 학생들이 아주 훌륭하게 따라갑니다. 그중에 한 학생은 어머니가 오셔가지고 이 학원이 도대체 우리에게 어떤 짓을 했길래 애가 이렇게 바뀌었냐. 그 학생인데 애가 매일 학원에 가는 걸 어려워하던 애가 미리미리 학원에 가려고 깨우지도 않는데 일어나더라. 그래서 학교를 중퇴하고 학원을 오면 어떠냐. 이런 이제 의견을 내셨는데 중퇴할 필요는 없고 그냥 돌아가서 이렇게 이 방식으로 했던 부분이 학교에 가면 어느 정도 연결이 될 겁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여름방학 또 오시면은 또 연결이 되고 아니면은 주중에 주말에 오시면은 또 연결을 지킬 겁니다. 그래서 요걸 익히는 게 중요합니다. 학사 일정인데 이거는 설명은 많이 드리진 않겠습니다. 학사 일정이 어쨌든 1, 2월이 중요합니다. 윈터스쿨이. 여기서 뭔가를 우리가 잡아내지 않으면은 학교 다닐 때는 집중도가 좀 떨어집니다. 그래서 3월 모의고사에 우수한 성적을 내고 그 다음 본인이 공부하고 6월 평가 모의고사를 보고 이때 좀 부진해도 충분합니다. 시간이. 이때 부진해도 남은 기간이 6월부터 11월까지다 이렇게 하면은 이건 충분한 시간들이에요. 이 시간을 비효율적으로 쓰는가 효율적으로 쓰는가 이 문제지 이게 시간이 적다 많다 이렇게 평가할 부분은 아닙니다. 제가 볼 때는. 우리 애는 요때부터 했으니까요. 요때부터 했으니까 그 시간에 애 영향 발휘하는데 충분하면 안 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성취는 됩니다. 그러니까 시간은 지금 우리가 이 지점에 있으니까 이 지점에 있는데 혹여라도 못해가지고 재수를 한다 이런 부분은 그거는 학원이 잘못하는 거예요. 학생은 잘못이 없습니다. 학원의 시스템이 효율성이 떨어졌다 이렇게 봐야지 학생들은 능력이 부족하다 이렇게 보는 것은 맞지 않다 이렇게 느낌이 들어요. 저희들이 이제 오면은 오전에는 수학입니다. 수학 3시간 강의를 하고 1시간을 과외식 개별 지도를 해요. 그 다음에 식사를 충분히 합니다. 식사를 충분히 하고 그 다음에 영어를 9일 동안 집중적으로 영어만 합니다. 영어만. 그 다음에 영어가 끝나면은 국어를 또 10일 동안 집중적으로 합니다. 예컨대 이렇게 가정해 보십시오. 국어가 나는 비문학에 약해 이렇게 하는데 비문학 학원들이 일주일에 한 번씩 하죠. 일주일에 한 번 하면 2달 반이 걸립니다. 그게 효과적입니까? 10일 동안 쭉 하는 게 효과적입니까? 당연히 후자일 거예요. 당연히 후자입니다. 강의하는 사람도 집중도가 높아지고 듣는 학생도 쭉 집중적으로 하게 돼 있어요. 이렇게 해야 실력이 붙는 겁니다. 그거 끝나면은 또 영어를 또 10회 동안 집중적으로 하고 이때는 예컨대 문법을 끝냈다 이렇게 하면은 이때는 독해를 끝내는 것이고 이렇게 집중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야 쭉쭉 올라가요. 그 다음에 여기서 비문학 끝냈으니까 여기는 문학하고 나머지를 잡겠다 이렇게 하면은 또 이렇게 쭉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요 단계마다 교재가 한 권씩 이렇게 마스터 되는 겁니다. 우리 선생님들이 다 교재를 쓴 저자들이죠. 그 저자들이 본인의 책을 학생들에게 마스터 시키기 때문에 전달력이다 이런 부분들이 훨씬 더 효율성이 높게 나옵니다. 이렇게 하면은 한 달 끝나면 수학원 교재가 하나 마스터 되고 영어 하나, 국어 하나가 마스터 되는 겁니다. 그럼 이 학생들 공부 능력이 한 달 정도 지나면은 훨씬 더 이렇게 올라올 겁니다. 올라오면은 2달째는 훨씬 더 탄력이 붙으니까 아마 학교 돌아가면은 제가 왜 저렇게 바뀌었냐? 다른 애가 되었다. 이렇게 평가를 받을 겁니다. 그리고 주말에는 저희들이 사탐, 가탐, 특강이 개설되지만은 되도록이면 하지 마시고 휴식을 취하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예컨대 문과다 이렇게 하면 사탐이고 이과다 이렇게 가탐인데 결국 본질은 국영수에서 갈라집니다. 이건 부가적이에요. 이게 해결이 된다 이렇게 하면 나머지 것들은 해결을 수월한 건데 지난번에 이제 상담한 학부모님이 우리 애가 사탐이 약해요 이렇게 하는데 사탐이 약한 학생 없습니다. 사탐이 약한 게 아니고 국영수가 약하니까 사탐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약한 겁니다. 이게 잡히면은 나머지는 부가적으로 다 해결이 되는 부분이니까 방학 때는 욕심을 많이 내지 마시고 주중을 집중해서 세 과목을 잡는다 이렇게 세우면은 나머지 기간에 충분한 기회들이 있습니다. 등록상 혜택인데 일단 지방거주나 원거리 통학 학생은 학사로 들어오십시오. 학사로 들어오시면은 2달에 이렇게 저희들이 관리하면은 충분히 될 겁니다. 그 다음에 학교로 돌아가면은 그때 주말에 오시면 주말에 또 학사를 무료로 지원해 드릴 테니까 주기 이렇게 연결해서 공부하는 것도 생각하시고 2번이다 3번이다 4번에 저희들이 항상 장학금을 지급을 합니다. 신림동도 그러하고 여기도 그러한데 금액이 많지는 않지만은 성취감을 좀 느껴라 이런 차원의 지급을 해드리고 그 다음에
주말 특강 이런 부분은 할인 혜택은 있지만 되도록이면 지금은 주말에는 쉰다. 그렇게 해야 가족들하고도 생활 패턴이 좀 맞아요. 가족들하고. 애가 이제 수험생이 있으면은 가족들 생활도 엉망됩니다. 주말에 놀러 가기도 못하고 이런 부분인데 가족하고 생활도 괜찮아요. 예컨대 토요일 날 오전에 12시에 시험이 끝나니까 1시에 강원도 가자. 이렇게 해도 괜찮아요. 그 일요일 날 복귀하면 되니까요. 그 다음 월요일부터 공부하고 이렇게 해도 그 공부량으로 보면 넘치고 넘칩니다. 질이 이제 중요한 부분이고 그렇게 하더라도 양도 전혀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게 학사 사진인데 1인 1실입니다. 이게 지금 현재는 변호사 시험을 준비하는 학생하고 고시를 준비하는 학생들이 쓰고 있는 숙소입니다. 그래서 시설들이 괜찮고 보통 이제 기숙학원들이 2, 3인이 들어가는데 요즘 애들이 2, 3인이 들어간다 이렇게 하면은 휴식이다 이런 부분이 지장을 받아요. 지장을 받으니까 개인이 들어가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학생관 우리 선생님들입니다. 우리 선생님들 오늘 이제 설명을 드릴 우리 영어 선생님, 또 수학 선생님, 또 국어 선생님 이렇게 남자 선생님이 많습니다. 고3은 좀 이렇게 타이트하게 강하게 파이팅 이런 차원에서 남자 선생님 위주로 배정이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선생님들 한 분 한 분 모시고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주인공이 아닌데 제가 말을 하다 보니까 길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송유근 영어 선생님입니다. 아주 이제 저 설명회도 많이 하시고 도움되는 말씀을 많이 전달해 드릴 겁니다. 송유근 선생님 모시고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네, 박수 한번 이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